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네요. 벌써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새벽 6시. 이제 새벽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 해가 좀 빨리 뜨는 것 같아서 날이 환하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천마쌤도 잘 되는 겁니다. 서로 윈윈 해야죠. 본인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부지런해서 다 함께 맡은 바 열심히 하고 맡은 바 일에 열심히 하고 뭐 투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보다도 우리 모두 같이 살자. 이게 더 낫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60명이 한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잘 뛰어도 여러분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360등까지가 있겠죠. 그런데 남들이 뛴다고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은 360명 모두가 1등을 할 수가 있어. 1등을 할 수가 있더라. 베스트 원보다는 오니 원이에요. 오니 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존재, 그죠? 여러분과 똑같이 살 필요도 없고 남의 인생이나 생각을 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길이라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은 대담하게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세요, 여러분.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일을 이거 늙어서 깨달으면 안 되는 거야. 젊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 이 고인이신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을 하고요.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읽은 도서가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비슷한 맥락이 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살아남으려면은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여튼 다만 경쟁에 의한 그런 전략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나의 영역을 확보하고 공존하기 위한 전략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공존하기 위한 전략도 존재한다. 이 비즈니스에 보면 다수의 승자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설렁탕집이 수많은 카페가 서울에 공존할 수 있는 건 뭔가 차별화 전략 덕택이다. 차별화 전략.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 한 자판기 여러분 여러 브랜드의 음료가 있어요. 가격은 모두 똑같습니다. 한 번은 뭐 닥터페퍼이라는 음료가 가격을 내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전략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럼 코카콜라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들도 가격을 내리는 상황이겠죠. 경쟁사의 그 닥터페퍼 겨냥 음료 출시 등의 상황을 염두에 둔 거라고 합니다. 가격 인하 후에 그 판매량 증가로 얻게 되는 단기적인 이점보다도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보다는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출혈 경쟁 이런 건 별로 안 좋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출혈 경쟁보다도 우리 모두 같이 살자 이런 공존의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이 같은 통찰은 우리 인생에서도 적용되겠죠. 시험 점수로 이제 줄 세우기 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제 성인이 돼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경쟁이냐 공존이냐를 고민하고 선택할 수는 있어요. 나에게 맞는 전략을 여러분들 세워야 돼요.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어서 1등을 하는 겁니다. 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의 방향, 나만의 전략이 필요한 거야. 나만의 투자 전략. 여러분에게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런 기본적인 목표 세우고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잘 되는 거고 저도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서로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골 때리는 또 소식이 있네요. 삼성전자가 배임 혐의로 전 현직 직원들을 고소했다네요.
고소해가지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이자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삼성전자 전 직원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은 A씨 등이 이집트 교육부에 태블릿 PC 패키지를 납품하면서 현지 업체랑 그 공모를 해가지고 커버하고 펜 등 액세서리 납품 단가를 올리고 인상분을 받는 방식으로 회사에 한 70억 정도 손해를 끼쳤다.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놈도 대단한 놈들이네. 짜고 쳤네. 응? 근데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측도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도 양심 팔아먹는 부류들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큰일입니다. 미국의 그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 삼성전자가 9조 원에 그 달하는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유치하려는 미국 정부에다 그 미국 정부에 호응을 해가지고 제조부터 패키징, 뭐 R&D에 이르는 종합 선물 세트를 안겨준 점이 대규모 보조금을 끌어냈다는 분석인데, 삼성은 그 어제 미국 텍사스주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랑 지원 보조금에 대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네요. PMT. 앞서서 삼성은 지난 2021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17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신규 파운드리 생산 공장 투자에 나섰다고 발표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PMT에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가 됐다고 하네요. 삼성은 건설과 설비 등 투자 비용으로 기존의 170억 달러에서 증액된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것 같고, 공장의 가동 시점 역시 앞서서 예상한 올해 하반기 2026년으로 변경이 됐고요. 삼성전자 관계자도 양산 일정은 고객사랑 협의에 따라 조정됐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으로 책정된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하고 대출 지원 750억 달러를 미끼로 해가지고 세계 반도체 기업들에게 자국 내 신규 생산 시설 건설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수령하게 될 보조금이 64억 달러로 책정이 됐고요. 이 PMT로 약속한 투자액 400억 달러에 16% 수준을 돌려받는 거죠. 미국 인텔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하고 보조금 85억 달러로 5억 달러죠. 대출 지원 110억 달러를 받습니다. TSMC는 6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가로 보조금 66억 달러, 대출 지원 50억 달러 받습니다. 삼성은 투자 규모가 가장 적지만 투자 대비 보조금 비율은 인텔과 TSMC보다 한 10.2%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경쟁사보다도 후한 보조금을 따는 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그 R&D를 아우르는 이 다양성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번 투자로 삼성이 오스틴 테일러 등 그 텍사스주 중부 지역에 건설할 신규 시설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장 2곳에 더해가지고 어드밴스 패키징 공장하고 R&D 공장 등 총 4개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의 오스틴 공장이 확장도 예정되어 있는데 삼성의 국내 핵심 생산 기지로 총 투자액이 약 18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평택 캠퍼스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지만은 기술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첨단 공장을 집약을 해가지고 첨단 반도체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는 그런 미국 정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죠. 효과적으로. 삼성전자는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 그 첨단 반도체로 분류되는 4나노미터하고 2나노미터죠. 공정을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삼성이 밝힌 공정 양산 계획에서 2나노는 25년 스마트폰용 반도체 생산으로 시작을 해서 26년 서버 등 그 HPC용, 27년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정이 됩니다. 국내에서 2나노 반도체 양산이 시작된 이듬해 곧바로 미국 공장에도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구상이죠. 반면에 TSMC는 내년 대만에서
2나노 공정이 양산을 시작한 다음에 28년에 그 완공될 예정인 미국 애리조나주죠. 제2 공장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미국 내 첨단 공장 생산 시점이 2년가량 늦게 되네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AI 연산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의 그 자국 내 생산을 원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공정을 빠르게 도입하겠다는 게 삼성의 계획이 반가울 것이다. TSMC는 대만의 그 첨단 공정 그 우위를 유지하는 만큼 곧바로 2나노 제조 시설을 짓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새롭게 건설하는 AVP 전용 공장이 AI 반도체 생산의 병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AI 반도체는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연산용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를 한 번에 패키징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GPU나 그 CPU를 HBM하고 연결한 다음에 기판 위에 붙이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함께 이제 배치한다고 해서 이종 접합 기술이라고 불리죠. 현재 해당 기술은 TSMC가 주도하고 있는데 생산 능력이 한계로 인해서 AI 반도체 공급 제한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AVP 사업은 주로 국내 천안 캠퍼스가 담당이었는데 해외에는 공장이 없어요. 중국에도 패키징 공장이 있지만은 이 주로 구형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신규 AVP 공장을 마련하면은 그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하고 AMD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과 협력을 해서 아주 보다 효율적인 그런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삼성전자는 R&D 공장을 발현해서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고요. 이런 확장된 오스틴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국방부랑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완전 공피평,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공정을 활용해서 항공우주랑 그 방위 산업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대해 가지고 첨단하고 핵심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해서 이제 글로벌 반도체 그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좀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역대급 보조금이다. 이게 완전 호재인데 이 호재가 완전 묻혀버렸어요. 어제는 묻혀가지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워낙 글로벌 경기 자체가 갑자기 또 안 좋아졌고 글로벌 증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전쟁이 날 듯 말 듯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환율이 또 갑자기 튀기 시작하니까 삼성이 좀 쫄아드는데 오늘은 좀 시원하게 올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